안녕하세요. TV 영포트입니다. 오늘은 주식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비보존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공지가 있었어요. 내용 일단 처음 보면, 루미 마이크로와의 사업 계획 및 인력 영입 안내. 비보존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비보존이 글로벌 헬스케어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루미마이크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약 사업의 첫 번째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뭔가 대단한 내용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비보존과 루미마이크로는 제약 사업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양사의 제약 사업부를 신설하고 양사 제약 사업부를 함께 이끌어갈 핵심 인력으로 박홍진 부사장을 영입하였습니다. 박홍진 부사장은 한국 오츠카 제약에서 제약 공장 신축, FDA, GMP 승인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끌어 오셨고, 공장장을 거쳐 임상개발 사업부에서 임상개발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실적을 지닌 그야말로 의약품 생산의 베테랑입니다. 박홍진 부사장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단기간에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새로운 부사장을 영입한 거에 따른 어떤 비보존의 청사진을 진짜 말 그대로 제시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루미마이크로의 제약사업부는 최우선 사업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오피란제린 주사제의 임상 3상을 진행할 것이며 향후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채널로 활용될 것입니다. 루미마이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임상의약품을 자체 제약사업부 산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도 추진 중인 한 가지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 루미마이크로는 건강식품과 화장품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 성장을 준비한 선제적 조치로 봐주시면 됩니다. 루미마이크로의 제약사업부는 단순히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벤처에 대한 투자와 함께 유망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라이센스인 임상개발 후 라이센스 아웃까지 NRDO 모델을 적용한 미래지향적 바이오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보존의 제약사업부는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갖추어온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 자체 파이프라인 개발과 기술 이전을 통한 매출 발생 등 바이오 벤처로서의 역할, 바이오 벤처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역할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모색하겠습니다. 오페란제린의 성공을 위한 글로벌 임상 개발과 미국 현지에서의 상업화 준비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사업 계획에 덧붙여 루미마이크로를 통한 비보존의 우회 상장에 관한 검토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사가 도모하는 사업적 시너지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비보존과 루미마이크로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고려하며 검토 중입니다. 현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임상 3상 결과로 활용 점정할 수 있도록 저와 임직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지속적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게 오늘 나온 공지글이에요.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보존 카페 이두현 대표이사가 올해 초에 올린 공지에서 이 카페 주소를 처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오늘 아침 8시 25분에 올라왔고 조회수가 약 1800회 조회가 됐어요. 이게 아침 8시 25분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나면서 가장 많이 오름세를 타겠다 라고 생각이 들게 한 종목이 뭐였을까요? 바로 루미마이크로입니다. 루미마이크로를 보시면
오늘 최고 고가가 장 시작 전이요. 장 시작하자마자였어요. 2275원. 약 전일 대비해서 약 20% 가까이 상승 시작을 하고 나서 결국 보합권으로 마무리됐어요. 결국 보합권. 지금 비보존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8시 20분에 올라오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약 20개의 글이 올라왔어요. 전부 비보존 주주들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아니고 이 카페는 어떤 가입하는데 절차도 필요 없어요. 내가 비보존 주식이나 뭐 텔콘, 루이마이크로 주식을 몇 주 정도 가지고 있는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이 카페는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수가 이 카페를 게시한 일은 1월 16일인데 벌써 3,7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 20건의 글은 제가 이 카페가 개설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가입을 했는데 하루에 20건의 글이 올라온 거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막 좋진 않은데 20건씩 올라오는 글은 없어요. 제목만 한번 쭉 봐볼게요. 우회상장 이두현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국 3비 진행 이상 의무 우회상장이 대표 마음대로 이두현 대표님 나이스 대표님이 소스 주는데 뭐예요? 탈출은 진흥숭 저는 다 손절하고 나갑니다 형님들. 루이마이크로 오피란제린 주사제 한중 임상시험 관련 문의 에스텍파마와 텔콘 등 과거 행적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혀주세요. 박홍진 부사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십자가를 매겠다. 이거는 이두현 박사가 주주총회 때 직접 한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텔콘과의 뭐 관계를 텔콘과 어떤 은혜를 뭐 갚지 못하거나 뭐 그러면 내가 광화문 광장에 십자가를 매겠다 뭐 이런 종교적인 말씀도 하셨고요. 이제 우회상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닌가? 지분 구도 명확하게 해주세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금일 정기 답변 5월 12일 정기 답변 이 카페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운영자가 직접 그 일주일간 올라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게시글이 조회수도 좀 많고 댓글도 많이 달립니다. 비보존 상장 계획 1순위는 우회상장이라는 거죠. 비보존 주주들은 우회상장보다는 직상장을 더 원하고 있고 기존 관계사 주주들 텔콘 그리고 예전에는 뭐 KPM테크 그리고 에스텍파마 뭐 이런 비보존 관련 주주들은 우회상장을 지금 굉장히 꺼려하는 추세이고 루미마이크로는 본인들이 뭐 루미마이크로가 비보존과 합병할 수도 있다 우회상장할 수도 있다 그런 소문이 돌기 때문에 루미마이크로 주주들은 비보존과 소문이 엮이기 시작한 때부터 쭉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얘기가 복잡하고 여러 주식회사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뭐 이분은 뭐 관계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주주인 것 같습니다. 우회상장 꼭 해야 되나요? 벤처 바이오 회사란 표현에 대한 명확한 답변. 아까 저도 읽으면서 궁금하다고 했었죠. 답변할 것이 없다니. 연말에 들자던 축배가 주주님들과 임직원 모두가 아닌 개인의 축배였나요? 이 연말에 들자던 축배도 이두현 대표가 이 공지사항에 비보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렸던 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올라온 이 글들에 대한 답변은 오늘 오후 5시에 정확히 올라왔어요. 보면은 금주는 새롭게 답변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이 나가지 않는 질문들은 현재 기준 답변 드릴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뭐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저는 대충 예상을 했었어요. 이,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남기는 거는 진짜 여과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이 많거든요. 물론 주주총회 때 이두현을 실제로 만나고 이두현 대표를 실제로 만나서 이런 말들을 할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뭐 행동으로 차라리 뭐 계란을 던지거나 하면 던졌겠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시간을 비보정에서 마련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이두현 대표가 이 카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굉장히 신뢰가 어느 정도는 갔었어요. 갔는데 뭐 이 정도로 주주들의 얘기에 대한 어떤 일말의 소통이 없다. 이건 소통을 하는 게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뭐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근데 보면은 제가 사실은 텔콘 주주인데 텔콘과 비보존을 일부 가지고 있는데 거의 주로 텔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텔콘 주주를 약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요. 2016년, 17년 그때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두현 대표가 이런 글을 올리면 올릴 때마다 혼란스러움만 상당히 증폭을 시키고 있어요. 상당히 혼란스럽기만 하고 유튜브나 뭐 구글 이런 데서 이두현 대표에 대한 어떤 검색을 해도 거의 나오는 게 없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적게는 몇십만원,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도 투자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비보존 주가는 최고 8만원대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약 2만원이죠. 2만원대죠. 그리고 처음에 엮였던 에스텍파마, 그리고 KPM테크, 텔콘 전부 다 나가리 됐고, 모든 주주들이 이두현 대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루미마이크로도 아마 주주들이 상당히 반으로 이렇게 양갈래 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계속 오른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좀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이두현 대표의 어떤 과거의 행적 같은 거를 보면. 그래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해서 화도 좀 많이 났어요. 그런 공지 글과 이 비보존이라는 운영자의 어떤 답변을 보고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뭐 이건 제 메일이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하소연을 하고 싶었어요.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쭉 보면은 그 카페 글을 한번 봐볼게요. 오늘 올라온 것만 쭉 보겠습니다. 우회상장, 이번 공지는 우회상장 단어가 키워드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텔코는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 이제 버리시는 겁니까? 광화문 십자가 기억은 하시나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당연히 뭐 초등학생이나 어린 분들은 아닐 거예요. 당연히. 네. 미국 3비 진행 이상 유무. 비보 주주로서 오늘 공지 통탄하게 말하는 3비 진행의 이상 유무라도 알려주세요. 우회상장의 대표 맘대로. 글이 간단하지 않아요. 비보존 본주를 개똥 취급하는데 우리 소액 주주들이 잘도 동의해 주겠어요.
나이스. 큰돈을 투입해서 루미를 인수를 했고 차후 합병도 고려한다고 했으니 이번 공지는 아주 좋은 겁니다. 비보존을 복합 헬스케어 회사로 변신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일부 주주들은 오로지 직상장만을 고집하고 있지만 이는 안 될 말입니다. 이분은 대표님에 대한 어떤 지지를 상당히 표시를 하고 있죠. 뭐 일리 있는 말이에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는 거고, 직상장보다는 우회상장이 더 단기간에 이렇게 이뤄낼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금일 비보존 홈페이지를 통해 루이마이크로가 오피란제린 한중 임상시험 상당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오피란제린의 권리는 예전에 KPM테크의 기술 이전된 국내 외용제 등의 일부 제한적인 부분 말고는 비보존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이마이크로가 비록 비보존과 이도현 대표를 중심으로 특수한 개인이긴 하나 엄연히 다른 법인체이므로 그냥 한중 주사제 3상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업적으로 어떤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건 당연히 궁금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주주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운영자에 대한 질문이고 회사에 대한,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직접 답을 하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답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렇게 하려고 개설한 카페이기 때문에. 과거 인적에 대해 다르다는 근거는 있나요? 이거는 뭐 답변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공지와 관계없이 좋은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기 답변을 통해 지속적 소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지로 가림한다거나 하는 황당한 글 없기를 바랍니다. 곧 올라오겠네요. 관심 없는 루미 머시기 회사 얘기 아닌 비보존만의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공지에서도 보면 루미 마이크로가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작년 11월 19일이에요. 이때 11월 19일 루미 마이크로 주가를 보면 상한가 갔어요. 그 전날에도 상한가 가고. 어떻게 보면 이도현 대표의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등락을 가장 크게 하는 지금 주식회사가 루미 마이크로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더더욱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이 작년이었나? 임상 3상 실패했다고 했을 때 이거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죠. 굉장히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주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때 제 기억으로는 카페가 마비됐었어요. 마비돼서 뭐 9시에 공지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지도 않고 뭐 거의 11시 반? 점심 시간대쯤에 이걸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확인을 하고 텔콘, 비보존 전부 뭐 거의 하한가를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한가 같죠? 7,800원. 이것도 사실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온 가격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뭐 루미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고 텔콘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어요. 텔콘에 대한 얘기가 공지사항에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 마지막으로 좀 제가 기억을 하는 게 18년도? 19년도 잠시만요. 뭐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드리려고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같이 보자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일정안
주요 주주사인 텔콘 RF제약의 제약사업 부문 대표직을 사임하였습니다. 2018년 6월 8일부로 2017년 9월 텔콘의 각자 대표로 취임한 이래 짧은 기간 동안 제약사업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여 그 결과 17년 4분기 및 18년 1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건 이두현 본인의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이기도 한데 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구축했다 뭐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회사에서 주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명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 한 주주들은 명확히 몰라요. 당연히 뭐 텔콘이 그래도 비보조인이 좀 나은 점은 이렇게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는데 텔콘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전혀 뭐 내용이 없어요. 투자 정보에 가서 봐도 뭐 이런 공시 내용만 조금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전혀 없습니다. CEO 인사말 뭐 이런 거 본인 이름도 없죠. 김지윤 대표님. 실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요한 시점이 지금 약 1년 반 정도 지났죠 벌써. 그러면 뭐가 회사가 더 이렇게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속된 말로 뭐 쇠퇴의 길을 걷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뭐 움직임이 없어요. 예비심사 청구 최소 6개월 전에는 겸직을 해소하여 청구 회사의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등 뭐 주관사의 권고를 참고하여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결국에는 비보존이 상장심사에서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이미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상황에 도래할 것임을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결국 뭐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비보존 대표로 이렇게 전임을 한 것도 전혀 뭐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텔콘 RF제약의 시설 및 생산 능력이 충족되면 당사가 개발한 신약의 생산 및 판매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생산 및 판매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루미마이크로의 제약사업부는 단순히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유망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라이센스인 개발 후 라이센스 아웃까지 모델을 적용한 미래지향적 바이오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게 좀 뭔가 겹쳐요. 텔코는 완전 나가리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투자자의 이번에 주주총회 때 그 얘기를 했다고 하죠. 투자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그런 내용을 써주든지 예전에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텔콘 주주들과 광화문 십자가 뭐 텔콘의 뭐 제약 부문의 어떤 파트를 맡기겠다 뭐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일절 어떤 얘기도 없이. 1년 후, 2년 후 루미마이크로 주주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비보존 카페 다른 곳 없나요? 지금도 막 글 올라오고 있어요. 주주들을 위한 마음은 정말 일도 없다는 걸 느낍니다. 이건 글을 막아놓은 것 같아요. 주주 카페 회원들만 볼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지분구도 명확하게 해주세요. 확실히 끊고 잡으려면 확실히 잡고 두현 씨라고 하죠. 좋아요가 4개나 박혀있어요. 새로 모셔온 부사장님 작년 12월에 한국판비오라는 제약사에 취임하신 듯한데 약 5개월 만에 비보존으로 모신 듯한데 제약업계가 원래 임원급 이동이 이렇게 잦은지 커리어가 화려하신 듯한데 그 능력으로 비보존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재임하실 거며 실력 발휘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도 궁금합니다. 판비오?
부사장이네. 박홍진 전 12월 17일 날 들어왔네요. 같은 분이죠. 2020년 5월 12일, 2019년 12월 17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 이런 게 없어. 예전에 화려하면 뭐예요? 5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가시는데, 비보존에서 예를 들어 5개월, 6개월 동안 만약에 계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면 그동안, 그 5, 6개월 동안 재임하시는 동안 뭘 하실 건지,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커리어는 당연히 화려할 수 있어요. 성형외과대 약대 나오셨고, 머리는 굉장히 좋으시겠죠? 약사이시니까. 한국 오츠카 제약에서 뭐 이런 것들을 했고, 똑같은 말이네? 아, 이건 오늘 나온 글이고, 그럼 여기도 똑같은 글이 있겠죠. 한국 오츠카게, 뭐 이런 거. 비보존에서 이 부사장님을 영입을 해서 어떤 걸로 나아가겠다. 그런 내용을 달라는 거죠, 지금 이분은. 이분 굉장히 예리한 질문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다시 보면은, 이거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베테랑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심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단기간에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약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뭐 계속 기틀만 마련합니까? 이보조는. 이런 게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결국 주주들이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을 투자했어. 비보존, 텔콘, 뭐 루미 마이크로 이런데 3천만 원을 지금 분산 투자를 하든 뭐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든 했어. 그러면은 이 이두현 대표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3천을 5천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또 3천을 1,500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 아예 손절이든 수익 실현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비보존의 대표가 보인 행동 그리고 루이 마이크로, 텔콘 뭐 이런 데는 크게 뭐 여기는 사실 상장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익 그 구도도 있어요. 여기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비보존 카페는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이 글들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전 솔직히 이두현 대표님이 개인 투자자들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유상증자 1억, 1,000억 뭐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전혀 어떤 리액션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에 녹음이라도 하게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비보존 중심으로 뭉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앞으로 제가 유튜브라도 이렇게 공지 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같이 이렇게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